떠 있으면 똥꼬에 항문에 아니, 힘을 못 똥꼬 주고 아니고 항문. 예, 항문에 힘을 못 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 변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 똥 묵묵거리면 아이도 힘들지만 주위에서 보고 있는 엄마 아빠 정말 속 많이 상합니다. 예, 같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그래. 네. 애가 너무 막 끙끙거리면서 막 진짜 하니까 엄마도 속이 상해서 같이 울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런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변비로 고생하다가 치료된 케이스를 이렇게 우리가 있죠. 방송 한번 많죠.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료를 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가 고통스러워. 아니면 그 아이가 진료하다가 오. 놀이방으로 가서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아마 기억하실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많이 울고 그래서 간호사들이나 모든 한의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이가 왜 우는가 했는데 그게 대변 때문이었어요. 애가 대변에 변이를 느낄 때마다 우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하고 싶었던 게 소아변비였거든요. 이렇게 변을 못 보는 아이하고요. 변을 보는 때마다 얼굴 빨개지도록 힘을 쓴 아이가 있습니다. 그 두 경우 중에 어느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뭐 다 힘드니까 다 안 좋잖아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변을 못 보는 아이는 뭐 일주일 가더라도 변이가 없고 시도는 하는데 똥이 못 누는 아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변 횟수 자체가 적은 아이고요. 또 하나는 변을 매일매일 보는데 항상 힘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막상 변을 보고 난 걸 보면 엄마 말씀에 변이 너무 그렇게 단단하진 않은데 이 아이는 너무 용을 쓴다고 하죠. 힘을 쓰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력의 아이들은 대부분 그 전에 변비가 있던 아이들이 그렇지, 이제 많습니다. 그게 좋아지더라도. 좋아지더라도 그 아이는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변을 못 보는 아이도 그렇고요. 변을 매일 보는데 힘쓰는 아이도 약간 변비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비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 뭐 먹거리죠. 일등입니다. 일단 먹거리. 아까 울었다는 아이 얘기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먹거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요. 오후 시간은 할머니가 육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이가 이제 보채고 뭐 힘들어하니까 아무래도 단맛 군것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아이는 장이 점점 무력해지는 거죠. 단맛이 그때 좋지 않다라는 거 지난번 영상에 한번 찍었죠. 예, 당을 많이 먹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든지 식이섬유를 먹더라도 당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장내 나쁜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이 증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 또 장내도 장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비를 당 해결할 섭취를, 수가 없습니다. 당 섭취를 일단 줄이시고요. 줄이는 게 그리고 일반이에요. 이제 아이가 먹는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 변이 생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양이 적으면 먹는 양이 그렇죠. 너무 적은 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치료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잘 먹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나오죠.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은 우리 애가 근데 한약은 잘 먹겠어요. 이 말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하고 싶은데 약을 먹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류한약을 그렇죠. 개발한 거거든요. 증류한약 편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아이가 약을 안 먹을 걸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변비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먹는 양이 적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볼 수 있다. 식욕부진이죠. 그러니까 비위가 소화기, 너무 비위가 예민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변비가 변비를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보통 이제 대변 문제는 다 장을 좋게 하니까 유산균만 먹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유산균을 먹어도 안 되는 변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 같은 데 가서 약간 이제 그 만성 변비를 해결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식이섬유를 주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또 해결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양의학적 개념이고요. 또 한의학적 개념은 아까 위열을 잘 소통시켜 주면서 비위 기능을 완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변비 원인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변을 보는데 물기 없게 이제 염소똥처럼 보는 거 이 경우가 아까 위열의 경우입니다. 위장에 습열이 많은 경우는 똥이 매일은 봅니다. 근데 힘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변이 동글동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죠. 염소똥처럼.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뭉쳐 있고. 뭉쳐서 포도송이처럼 나오죠. 그렇죠. 네. 이 경우도 정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포도송이처럼 뭉쳐 있거나 염소똥보다 좀 더 뭉쳐 있거나 아니면 큰 덩어리 똥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기 하나도 없이 뚝 떨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때 아이의 항문을 보시면 빨갛게 약간 이렇게 충혈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수분이 부족한 거고요. 수분이 부족해서 어머님들이 자꾸 간식으로 과일만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아유. 진짜 수분은 물로 보충을 물 해주셔야 먹어야 됩니다, 되는데 물. 과일은 그냥 보충적인 아주 그렇죠. 간식으로 디저트 개념으로 소량만 주시고요. 먹지 말라는 건 물과 아니죠. 음식입니다. 소량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해주셔야 이 물기 없게 보는 염소똥은 좋아집니다. 그처럼 이제 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는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서 사실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보통 저희는 저녁 식사 후 한 30분 있다가 변기에 너무 오래 앉히면 안 됩니다, 어머니. 보통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변기에 이게 앉히게 되는데 보통 어른들 쓰는 변기에 보조 변기를 끼우고 앉히게 될 때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반드시 받침대. 그렇죠. 다리 길이 맞춰야 되는 거. 받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애가 다리가 떠 있으면 똥꼬에 항문에 힘을 못 주고. 예, 항문에 힘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리가 받침대에 딱 받쳐 있어서 좀 오래 앉는 자세가 돼야지 항문에 힘이 가서 변을 볼 수가 만약에 있습니다. 짧으면 다리로 힘이 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항문에 힘이 못해요. 가는 부분이 조금 분산되잖아요. 네, 그래도 너무 오래 앉히게 되면 오히려 항문에 너무 자극이 되게 힘을 되면 많이 가게 되죠. 나중에 그 치질이라든지 그렇죠. 항문 질환이 소화.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일단 그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적당한 시간을 적절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앉히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그 변기에 앉히기 전에 요즘에 똥과 관계된 동화책도 많잖아요. 네네. 뭐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대변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게 그림책들이 뭐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읽어주면서 그러니까 대변 볼 수 있게.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똥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좀 더럽다고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예, 건강한 긍정적으로. 행동이다. 똥을 잘 넣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식으로 해서 똥은 내 몸 안에 있던 것들을 밖으로 배설해줘야 된다, 내보내자,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 대변 보고 나서 아이들이 신사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대변 우리 안녕, 뭐 똥 안녕 네. 이렇게 저희 아이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죠. 그쵸. 아기가 변을 보고 나면 이제 변을 우리 떠나보내자 안녕 인사하니까 그게 꼭 부럽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지금도 3학년인데도 똥을 넣으면 꼭 엄마나 아빠를 부릅니다. 너무 귀찮게. 그 와서 이제 지가 엄마, 똥이 건강한 똥인지 건강한 똥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짜증이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제 똥을 봐줄 거예요. 봐서 이제 너의 건강 상태 역시. 안 좋은 거 먹었구나. 똥이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이런 식으로 약간 안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대변을 보고 아이한테 약간 그렇게 음식에 관해서 관리를 할 때 그걸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대변을 보는 그 변기에 앉는 그 자체를 겁내하는 아이도 있어서 이제 제가 보는 아이들은 더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목욕할 때 그 아이들 욕조 거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앉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욕이거든요. 근데 추운 날은 아무래도 위에 갈아입을 상의 내의를 입히시고요. 항문이 있는 그 엉덩이를 그쪽에 담그면서 한 10분 이상 약간의 미온의 땀이 날 정도로 앉혀놓으면 그게 이렇게 항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좌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주일 2번 정도를 해주시면 좀 부드럽게 대변을 나오고 차라리 그쪽에 앉아서 조금 대변 변이를 느껴도 되니까 대변 보는 게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항문이 아파서 참는 아이들 경우는 이렇게 탕목욕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따뜻한 물에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먹거리가 또 한 개씩 권해드리는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푸른 주스는 정말 많이 먹이거든요. 근데 푸른 주스를 계속해서 먹이기에는 사실 이게 좀 고가인가요? 비용도 좀 있고 해서 저는 제가 좀 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푸른 자체 그러니까 건자두죠. 그거를 이제 한 두 알 정도를 먹게 되는데 사실 푸른 자체가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고 맛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트에다가 그 푸른을 2알 정도를 잘게 씁니다. 잘게 썰어서 그걸 섞어서 먹게 되면 딱 식감이 젤리 식감입니다. 애들 젤리는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푸른이 크기에 비해서 식이섬유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똥이 똥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건조를 시키게 되면 건포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좀 당 성치가 올라가긴 하지만 식이섬유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이용하시고 저는 올리브유를 이용하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그 샐러드유를 끓이지 않고 생으로 음용하기가 솔직히 아이들이 힘든데요. 힘든데요. 이게 이 원리가 아무래도 위 점막을 약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잘 안 먹거나 아니면 똥이 계속적으로 마른 똥을 눕는 아이들한테는 이 올리브유가 도움이 되는데 그냥은 안 먹기 때문에 이것도 요플레에 타라고 하거든요. 요거트에 타라고 하는데 한 티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를 요거트에 타서 먹이게 되면요. 맛도 아무래도 요플레에 덮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쉽게 먹어지기 때문에 설사 개념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변을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올리브유는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정말 그렇죠. 몸에 좋습니다. 네, 저도 이용을 하거든요. 어른은 아무래도 용량이 많을 거고요. 공복을 먹게 되면 정말 그 아무래도 대변에 도움이 신호가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변비가 있으면 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의 포인트는 위하고 장을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습열이 많이 차도 대변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에 좋은 유산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 푸른이라든지 저처럼 올리브유를 이용해서 위부터 장까지 다 같이 조금 치유가 될 수 있는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단 음식과 밀가루 음식은 좀 최대한 좀 줄여주시고요. 항상 규칙적으로 좀 아이를 배변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 똥이 잘 나야지 사실 건강이 정말 기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변비를 그냥 자꾸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이 변비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은 정서적인 문제까지 오거든요. 그래요. 변이가 맞아요. 느껴지면 이제 겁부터 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놔두지 마시고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되고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실 때는 한의원으로 문의하시거나 그렇지.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니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유아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